소개가 필요 없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뵙게 됐으니까 첫 인사와 간단한 소개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보이에서 로안 역할 맡은 배우 조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에서 음악 감독을 맡은 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에서 제인 역을 맡은 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에서 감독을 한 이상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한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예매 처음이 열린 이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예매가 거의 흠합됐더라고요. 그냥 뭐 거의 광폭으로 배신된 느낌인데 이렇게 꽉 차는 극장을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좀 한편으로 들뜨는 기분도 들고요. 다들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우분이나 이렇게 음악 감독님 그리고 감독님을 응원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새해부터 제가 기받으러 오늘 자리가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약간 드는데 일단 저희가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뭔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질문하실 기회나 말씀하실 어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뭐 이야기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이란 영화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 미래를 배경에 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약간 SF적인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거시적인 설정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여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설정 자체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어떤 젊은 층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어디서 시작된 작품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다루는 게 출산율을 뭐 그런 정책에 실패한 그리고 국가가 그래서 결국 어떤 정책에 실패해서 뭔가 체제가 붕괴된 그런 사회상이 있다는 걸 약간 자막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좀 어디서 출발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독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지? 보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세계관을 제가 처음부터 설정한 건 진짜 아니었어요. 그냥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로안이 제인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뛰어간다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럼 얘네들은 왜 뛰어갈까? 어디 위험한 인물, 위험한 상황? 그런 게 놓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인물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한 장면에서부터 점점 더 세계관을 펼쳐나갔던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런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주요 인물 4명에 대한 어떤 감정을 좀 더 체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텐트에서 이제 식사 장면이 저는 저희 영화의 어떤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자장수라는 어떤 이 도시의 지배자가 있고 그 방금까지 빅복스라고 약간 소리를 듣던 교환이 잔뜩 겁먹고 그리고 어떤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로아는 아프지만 그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인이 그거를 되게 목격하는 순간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저희 영화의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 메시지일까요? 그런 게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이 주요 4명의 캐릭터들이 서로를 믿고, 각자가 믿고 있는 사랑을 좀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걸 어떤 설명보다는 체감으로 되게 하고 싶었고요. 물론 그런 거대한 세계관 설정이 좀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아서 불편하신 관객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저희는 그런 어떤 선택을 어떤 설명과 세계관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4명이 표현하자면 어떻게 망가지냐 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밀고 나갔냐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이의 색깔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에 관한 지부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또 음악 감독을 맡으신 비아이님께서 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음악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영화 음악 작업이라는 게 또 개인적인 작업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영화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음악 작업에 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좀 더 영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탁월한 것 같다라고 사전에 말씀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이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악을 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의 어떤 그런 감상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라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영화 애호가이기는 해가지고 좀 그 시나리오도 저는 재밌게 봤고 약간 이런 디스토피아적이거나 뭐라고 해야 되지? 주인공들이 좀 붕괴되는 이런 좀 정신이 아픈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가지고 좀 즐겁게 본 것 같고 감독님이랑 이제 사전에 미팅을 하면서 그 저도 어쨌든 영화 음악이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뭔가 뭐 테크노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일반적이기보다는 약간 장면에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음악 말고 뭔가 여기서 슬픈 장면이나 좀 위험한 장면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저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작업한 것 같고 뭔가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이랑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저는 좀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난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감독님이 아니라고 해서 약간 좀 뭔가 중간에 트러블 같은 거 없었나요? 의외로 없었습니다. 의외로 없었고 일단은 제가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감독님도 뭔가 크게 어떤 이견이 없으셔서 가지고 그냥 좀 순조롭게 작업은 진행된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뭔가 나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추후에 더 추가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추가하니까 또 좋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감독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두 분이 사실은 영화 이전부터 좀 아는 사이였다고 듣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이번에 음악을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면을 새롭게 알게 된다던가 그리고 내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좀 다르지만 뭔가 새롭게 영화에서 추가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던가 그 음악적인 요소가 좀 영화의 완성도에 끼친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한빈 감독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만났던 날을 되게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제가 만나서 되게 멋있게 말하려고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영화나 영상과 뭐 오디오가 두 개가 나뉘고 뭐 이런 헛소리를 막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이미 한빈 감독님은 자기 작품을 엄청나게 잘 만드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시나리오 쓰면서 들었던 노래나 뭐 그런 리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음악도 같이 들어보고 작업을 했고 편집하면서 뭐 이런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보이의 약간 전체 음악 같은 거를 한빈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한 60분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현장에서도 뭐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곡은 저희가 끝까지 가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처음 조배우님이랑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었는데 저희 둘 다 천재는 있구나. 천재는 존재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계속 길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요즘 어렵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랬을 때는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저희 영화에서는 음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진희 씨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진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이 이제 첫 연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굉장히 쇼폼 드라마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첫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영화 자체가 좀 호흡이 길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비중이 큰 캐릭터인 제 캐릭터랑 똑같은 타이틀인 제인이라는 노래도 직접 부르게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번 첫 영화를 촬영하면서 느꼈던 어떤 좀 그런 부분의 소외와 그리고 또 동시에 음악 작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옆에 앉아 계신 그 비화인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 솔직하게 말해도
이 음악을 녹음하면서는 한민 감독님이랑은 디렉 해주시는 거 외에는 크게 대화를 나누는 건 없는 것 같긴 해서 되게 곡 녹음할 때는 되게 열심히 디렉을 봐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곡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렉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따로 대화를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쇼폼이나 이런 다른 작품도 했지만 이 영화가 제일 첫 영화이다 보니까 되게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었는데 옆에 이제 베테랑 배우 선배님이 계셔서 되게 시작하기 전에도 영화를 찍기 전에도 그 대본을 계속 같이 맞춰주시고 어느 부분 이렇게 먼저 해보라고 권유도 해주시고 이거는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또 현장 가서도 촬영이 없는 날에도 좀 같이 호흡 맞추도록 이렇게 도움 주시고 해서 좀 더 순조롭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 베테랑 배우분께 베테랑 배우 조병기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방금 진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조병기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동시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과 상대역을 맡은 장면도 많잖아요. 지금 군대에 있는 유인표 배우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처음에는 보이라는 제목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이 캐릭터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지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가 좀 연기하기가 단순한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그 유로안이라는 인물이 자칫하면 순수한 인물인가? 아니면 약간 잘못하면 톤이 약간 모자란 인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약간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 어떤 피해자 같기도 하지만 가해자 역할이기도 하고 약간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어떤 좀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을 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어느새 저런 단어를 들을 정도로 다 저도 스카이캐슬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 어느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씁쓸하네요. 일단 뭐 최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일단 뭐 유엔수 배우나 서인국 형님이나 다 너무 베테랑들이어서 따로 그런 연기적 라포 형성하는 데는 되게 무리가 없었고요. 너무 잘 작업을 했었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유로안이라는 인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표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세계 안에서 자란 아이로서 기존에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느낄 수 있는 어떤 뇌의 한 부분이 이미 거세당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로 바라봤을 때는 되게 순수한 인물처럼 표방하고는 있으나 사실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잔혹동화에서 가해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강한 마약을 팔아서 그 사람을 망치고 사실 이것들을 우리 디스토피아랑 좀 이쁜 색감들로 포장을 잘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새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 지점에 있어서 이 친구가 마냥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행동이 잘못되고 잘한 행동인지에 대한 분간이 없어 보이게끔 하고 싶어서 기존의 다른 극영화들에서 표현됐었던 상황들에서 반응하는 리액션들과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스토피아, 네오느와르 이런 건 사실 외피에 불과하고 사실 벌어지는 건 모자 장수 교환, 교환 로한, 로한 교환 이 서로 간의 사랑의 짝대기가 제인이라는 인물로 균열이 생기는 영화인 거고
그거의 포장이 디스토피아일 뿐이지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멜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세 인물들의 사랑의 방향성, 사랑의 짝대기가 어떻게 균열되는지 이거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서 오히려 막 느와르적인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그 인물을 대할 때마다의 그 감정 그리고 사랑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인물이 잘 탄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멜로라는 말씀이 좀 약간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그 형제 관계가 있고 또 모자 장군과의 관계는 약간 유하 부자 관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약간 잘못된 이상한 애정행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자 장군은 그 교황과 로안에게 뭐 사람이 힘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게 만들면서 지배적인 체제를 가져가죠. 약간 좀 전통적인 가부장제 시스템이 약간 좀 인류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체제 아래서 자란 교환이 로안에게 하는 행동이 좀 모자장프랑 유하여집니다. 그래서 유로한 뭐 너는 울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유하 구호를 외치면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어떤 장남의 역할 같은 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로안이 결국에는 그 제인을 만나는 과정은 그 전에 어떤 잘못된 사랑에 속박돼 있던 존재가 거기서 깨어나서 결국에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멜로 코드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 배우들 간에 많은 논의를 했을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있고 관객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대화들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를 촬영한 어떤 그 과정도 흥미로운데 제주도에서 로케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제주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광지로 많이 가는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되게 땀내는 영화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시종일관 땀을 많이 흘리고 있고 실제로 감독님이 최근에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주도 로케이션은 약간 비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BIC도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제주도에서 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음악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영화의 시작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BI 음악 감독님이랑 저랑 우연한 계기로 연락처를 교환을 하게 됐는데 BI 음악 감독님께서 제주도에 내일 내려가는데 내려올 생각이 있으면 혹시 내려와서 볼래요? 라고 하길래 저 듣다 보니까 약간 프로포즈 같은 거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침 다다음 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시죠 하고 저도 그날 짐을 챙겨서 다음날 항공권을 예매해서 정말 어색한 상태로 제주도에 있는 애월에 있는 모 하우스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려가서 한빈 씨 반갑습니다. 병유 씨 반가워요. 하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처음 본 한빈 씨와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거의 2시간, 3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저는 사실 이제야 말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여행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한빈 씨의 작업물들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전 너무 팬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척 자전거를 타고 3시간을 돌고 그리고 저는 북카페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한빈이가 이제 그때는 만나자마자 다음날 말을 놨어요. 서로 말 놓쳐서 제 동갑이기도 하니까 북카페에 갈래? 그래가지고 좋아. 나 북카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북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책을 어느 순간 이후로 잘 끊었는데
그때 한빈이가 데리고 간 북카페 사장님이 병규 씨 어떤 책을 좋아하시냐, 평상시에 어떤 책 읽었냐,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을 읽었다 했는데 저한테 마치 비밀 서적 주듯이 딱 이거 병규 씨 취향일 거다 하고 정말 저 한빈이 덕분에 한빈이도 저를 북카페 데려가고 나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 책을 받고 제가 그 책을 핀 순간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날 다 읽었어요. 후회했을 거예요. 4시간 동안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한빈 씨와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저녁 11시가 됐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에 갔죠. 자전거가 심지어 애월을 벗어나면 삐삐삐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을 타고 가니까 이제 야 여기부터는 이거 타면 안 되나 봐. 그래서 이제 위약금을 또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민 씨가 병규야 너 음악에도 관심 있으면 내가 선물해 줄 테니까 음악 하나 내봐. 한 노래가 울지 않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제가 경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연 프로그램 그 제작사에서 병규 씨 혹시 노래 낼 생각 있어요? 안 그래도 저 한빈이가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 안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노래 만들어줬는데 그때 그럼 뮤직비디오 찍으시라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감독님 저 뮤직비디오 좀 찍어주세요. 한빈이 노래인데 그래서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얘기가 길죠. 혹시 재미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가장 힘들게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다시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한빈이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뮤직비디오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궁금한 거죠, 감독님한테. 감독님 영화를 왜 안 하시냐? 영화 이렇게 좋은 작품들 찍으셨으면 또 다른 작품들 해봐라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좀 시작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감독님 이런 뮤직비디오 작법과 같이 잘 버무려가지고 재밌는 영화를 한번 해보자. 새로운 작법을. 감독님의 뮤직비디오 작법이 들어간 영화면 나는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시나리오 중에 보이라는 시나리오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감독님의 작법과 잘 맞춰서 한빈이가 음악 감독을 해준다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감독님이랑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를 했죠. 1차 유인수, 야 윤수야 이런 거 있는데 할래? 형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국이 형 뭐 이런 게 있다. 합류. 한빈아 이런 작품이 있는데 너가 한번 음악 감독을 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됐던 프로젝트였고요. 네, 되게 쉽죠? 근데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나 이제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직관적인 어떤 느낌들이 되게 비슷비슷하다고 좀 봐요. 사실 감독님이나 한빈 감독님이나 이인수나 사실 맞춰지는 라포들이 되게 균일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라포 형성됐을 때는 되게 쉽게 합류가 됐어서 물론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되게 어려웠을지라도 저희는 사실 이렇게 호흡 맞추는 그 방점, 이 영화에 대한 방점을 맞추는 과정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우연의 일치로 제주도, 자전거, 북카페, 뮤직비디오, 그리고 감독님 또 제주도민 뭐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낯선 사람과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3시간 탄 다음에 북카페에서 4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된다. 그럼 영화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 비아이님께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요. 아까 이미 그 조병규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않길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두 분이 또 음악 작업을 한 차례 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또 시도했거든요. 기본적으로 EDM 베이스의 음악이 많죠. 뭐 덥스텝이나 뭐 사실은 퓨처 베이스라던가 그리고 또 드럼앤 베이스 계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트로피칼 하우스 계열의 음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 같은 음악은 좀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근데 또 그 안에 보면 좀 어쿠스틱한 느낌도 있고 또 재즈한 그런 스코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제인님이 부른 그 노래는 또 굉장히 또 전형적인 발라드에 가깝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한 어떤 음악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약간 힙합식으로 말하자면
비트를 좀 확보해보는 그런 작업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음악 작업을 뭔가 영화에 투영해보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사실 저도 그걸 작업을 하면서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신은 없었는데 뭐 어쨌든 결국에는 감독님이 마음에 드시면 뭐 영화상으로는 맞는 거니까 일단 계속 최대한 열심히 진행은 했고 약간 모르겠어요.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이런저런 장르를 좀 도전해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는 이제 어쨌든 음악을 만들면은 그 장면을 계속 보게 되니까 병기 배우님의 얼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 흐름인데 뭔가 약간 장면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어떤 경험이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몇 곡 정도는 이거는 좀 내 앨범으로 만들고 싶은데 라는 노래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뭐 영화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영화 쪽에다가 더 힘을 실기도 했고 그냥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좀 장르적으로 들쑥날쑥일 수는 있는데 장면적으로도 배우들의 감정선이 좀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뭔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가지고 그 또한 어울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무국적이잖아요. 이게 약간 제주도랑도 다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도시고 포구시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곳인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가 낮과 밤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음악도 사실은 뭐 제가 장르를 얘기하지는 그 감독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한민호 감독님 근데 되게 다양하게 섞였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정도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민호 감독님 이제 영화 보시면서 장르적으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정서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무국적에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제주도나 음악이나 다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3시간 동안 바이크와 4시간의 북카페 이후로 두 분은 친해진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 이후로 뭐 서울 와서도 자주 몇 번 보고 연락도 종종 하고 아무래도 병규가 이제 막 촬영도 계속하고 바쁘니까 뭐 대단히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락은 꾸준히 계속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빈이 얼굴을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궁금했었는데, 야, 너 왜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하냐? 우리 되게 못 봤어. 그랬더니, 야, 나는 화면에서 네 얼굴을 매일 봐가지고 자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제 얼굴이랑 같이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못 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저 자전거 3시간 태워놓고 좀 등한시하더라고요. 저를 뭐 북카페도 저는 이 친구 좋아하니까 갔다가 이제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책을 만났는데 아무튼 좀 서운했어요. 네, 새해를 맞아서 두 분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길 바라고요. 이번에 진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까 뭐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기를 이제 이 영화를 통해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K-pop 아티스트로서 이제 아이돌로서 뭔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타인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굉장히 능숙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카메라에 대한 감각은 사실은 아이돌 뮤지션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 카메라와 무대에 있을 때 카메라는 완전 다른 것이잖아요. 무대에 있을 때는 그 카메라를 인식하고 리액션하는 상대로 인식을 하지만 내가 영화를 찍을 때는 오히려 그걸 의식하지 않고 주변의 스태프들도 사실은 없는 것처럼 다른 자아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기를 할 때 약간 좀 묘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동시에 또 그런 걸 해내는 쾌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번 영화가 좀 연기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보다 무르익었을 때 이 영화에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흥미가 훨씬 더 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가수로서는 가수로서 무대를 할 때는 좀 내 감정에
임해서 좀 내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배우로서는 좀 내 감정이 아닌 다른 인물의 감정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나? 다른 인물의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개 다 다른 방식의 좀 새로운 느낌으로 저를 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뭘 연기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느끼고 있을 때 이 영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좀 그런 흥미가 좀 많이 좀 더 발달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흥미가 발달됐다. 조금 그래도 전보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내가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좀 더 욕심 있게 조금 더 연기를 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했지 않았나?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뭐 제가 질문들을 드렸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직접 뭔가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응원이나 격려의 말씀 주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길까 합니다. 저는 왠지 조병규 배우님에게 제주도 얘기 들은 것만 해도 오늘 역할이 다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저기 앞에 보이죠? 하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놓칠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쓰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아직 아닙니다. 제가 카운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탭돌 하나를 펼 테니까 거기 맞춰서 손을 들어주시면 한 번 선택해서 저희가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셋, 둘, 하나, 네. 네 이번엔 조병규 배우님께 한번 뽑아주시죠. 오늘은 제가 GV를 저는 좀 많이 하니까 한빈 씨 팬분들 중에 저분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 라인에 계신데 지금 손 들고 계신 잠깐 내렸다가 다시 드신 네 검은 옷 검은 가운데 네, 쪽에 뒤돌아보신 여성분이 네 지금 뒤돌아보신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지목하고 계신데 저는 한빈 음악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음악감독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영화에서 약간 인물들과의 사랑이나 좌절 같은 많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 음악을 작업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잡으신 감정이나 키워드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일단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좀 사실 제일 처음으로 작업한 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뭐랄까요, 약간 그 트랜스, 테크노 이런 류의 비트였는데 배우들의 어떤 감정선보다는 이 영화 전체를 뭔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일단 제일 먼저 만들고 싶었고 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오자장수의 노래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약간 서부의 느낌도 나면서 약간은 촌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뭔가 그 어디 중간선을 좀 만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곡 원래는 그 파트에 제인이라는 노래가 제이님이 부르신 제목이 제인이에요. 그 노래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제 맞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보시고 거기서 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는 울지 못하겠다 해서 저도 이제 노래를 막 찾아보고 하다가 그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이거 좋다고 하셔서 좀 디벨롭을 해보고 그런 좀 부분적인 감정은 그때그때 다르고 좀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무드를 낼 수 있는 음악에 좀 초점을 더 맞춘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두 번째 질문 주실 분, 셋, 둘, 하나, 네. 네, 이번에는 한빈님이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진이 사랑의 네. 네. 저는 외국인이라서 한국어를 잘 못해서 미안한데 우선 진씨 3 데뷔 축하해요. 그리고 질문 아닌데 영상 중에서 진씨가 노래는 노래 있잖아요. 가사도 멜로디도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혹시 조금 노래할 수 있어요?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무반주로 부를게요. 네. 사회가 뭐였죠? 아, 저도 지금 진행하면서 노래 들어보고 몇 번 되거든요. 저도 이제 좀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할게요, 지금. 나 너를 보았지 슬픔이 서린 그 눈동자를 세상에 버려진 나에게 넌 어떤 의미일까. 어느 때보다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질문 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질문 받을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진희님이 아마 선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네, 한번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파란색 옷 입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영화 안에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씬들이 많은데 혹시 의도하고 그렇게 땀을 연출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봐주셔서. 네, 뭐 땀이나 뭐 담배나 거기 저희 인물의 어떤 카메라 어떤 무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이 그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좀 체감을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첫 시작 같은 경우도 마치 게임 시작하는 것처럼 관객분들이 되게 제인의 저는 시선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텍사스 온천에 툭 던져지고 그리고 저희는 상황을 되게 포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촬영 감독님이나 그리고 배우분들이랑도 그렇게 어떤 딱 한 장면을 정해서 찍다기보다는 그 상황 안에서 놓여지면 저희가 그 순간순간들을 다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편집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뭐 같이 되게 덥고 뜨겁고 막 질식할 것 같고 약간 그런 거를 느끼게 하려고 한 영화의 어떤 연출적 목적이었습니다. 네. 질문 주신 김에 저도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가 어쨌든 현장을 로케로 대부분 촬영을 그거 다 촬영을 한 거죠. 근데 그만큼 사전에 이제 로케이션 헌팅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뭐 텍사스 온천이라던가 아니면 그 부둣가 해변이라던가 아니면 또 약간 개미굴이라는 실내 공간이 있고 몇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건 좀 예산 문제 때문에 세트를 촬영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했던 영화인데 그런 공간들을 찾는 과정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되게 커요. 3시간을 가셔도 한 지역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넓은 곳인데 정말 텍사스 온천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되게 우연하게 만난 장소이기도 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스산하고 되게 약간 이 영화의 정서랑 잘 맞는 그런 외로운 공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제작부들과 저와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걷는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고 3시간 걷듯이. 저희도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걷다가 저기 뭐 이렇게 어스름하게 뭐가 건물이 보이면 일단 가보자. 가보고 실제로 텍사스 온천은 되게 오래된 호텔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옛날 드라마 그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는 운영하고 있던 호텔로도 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 다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찍고 있는데 노부부님이 오셨는데 신혼여행을 그 호텔로 오셨었대요. 그런데 저희는 막 거기서 막 사람 죽이고 네, 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걷고 다 열심히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찾아주셨고 저도 열심히 돌아다녔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새로운 질문을 받아볼 거였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아마 이제 선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네 감독님 선택해 주시죠. 지열 6번이요. 아, 저 약간 메가박스 관계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 음악 감독님 드려도 될까요? 보이의 음악이 장면으로 많이 나왔는데 어떤 장면에서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저는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뭔가 영화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 음악을 또 제일 처음에 만들기도 했고 그 음악은 또 영상이 아닌 그냥 시나리오만 먼저 보고 이제 감독님이 촬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서 만들었던 거라서 그 음악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제인 역할을 맡아주신 배우님께서 부르는 그 노래도 초반에는 그것도 좀 영화를 이렇게 이 두 배우님의 어떤 감정신을 관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래였어가지고 그 노래도 좀 신경 써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원래는 그 1절만 부르셨는데 완곡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 이제 컴퓨터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노래랑 이 두 배우님의 어떤 감정선을 이어주는 노래 그 두 개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그 모자전후 그 스코어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 음악적으로도 그 장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그다음에 인상 깊게 봤던 장면 하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자장수 나오는 장면을 좀 좋아했어요. 어쨌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가장 악의 축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매력적인 악역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악역이 등장할 때 이거는 좀 음악이 옆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도 쓰고 그 장면도 좋아하고 장면에 맞게 음악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고 감독님도 또 좋아해 주셔서 좀 기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계속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에게 뭔가 짐을 지웠으니까 이번엔 제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구호해주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아까도 계속 이제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저 뒤에 빨간색 후드티 같은 걸 입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안경 쓰시고 바로 옆에 지금 본인 맞습니다. 네. 그분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좀 세계관 그러니까 조명규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세계관 어떻더라도 멜로에 집중했다 이 말씀에 공감되는데 그럼에도 저는 세계관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보면은 다 젊고 좀 찜질방 옷 같은 그런 아지트가 인상적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규환인가 이제 사우나 가는 거는 영화 카페에서 이범수가 다그리트에 쓰는 그 장면이 좀 생각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거는 이와이 신지의 스왈로우 대 버터플라이가 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을 설정했던 그 비하인드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그 목걸이 부분 진짜 궁금했는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니 가짜다 해가지고 좀 주인공을 안 도와주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진짜였다면 영화에 관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걸이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환의 목걸이는 진짜로 줬어요. 그 진짜 목걸이에요. 교환이도 자기가 갖고 싶은 목걸이였겠지만 동생을 위해서 친동생도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크레딧 보면 뮤로원이라고 뜨는데 교환의 성이 안 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도 진짜로 주는 교환은 자기가 배운 사랑을 스스로도 되게 잘못됐다 또는 아프다 잘못됐다기보다 아프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로아니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진짜예요 목걸이는. 하지만 유니폼은 가짜였죠. 거기 보면 아디다스에 S가 빠진 아디다로 끝나는 그 유니폼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감정하는 어떤 여자분이 진짜라고 하잖아요. 자기 20년 그 전문인데 이거 진짜라고. 근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중요하죠. 네.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영화들이나 제 세계관은 일본으로는 그냥 제 취향도 저도 그런 세계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 자체를 좋아하는데 근데 궁금했죠. 저도 왜 제가 이런 세계관을 좋아할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세계 디스토피아라든가 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근미래라든가 이런 세계관에서도 궁극적으로 인물들이나 캐릭터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키워드를 잡은 게 저희가 사랑이었고 그게 꼭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그냥 사랑이라는 것 자체 그 지점의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저희가 제작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포인트가. 네.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람을 어디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게 서로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게 비록 망가지고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로아니가 하는 행동들이나 대사가 저희 영화의 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랑 그 조배우님이랑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어찌됐든 로아니가 무책임하게 끝나진 말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대사를 택한 건데 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 사인했던 포스터가 5장 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장씩 아까 감독님이 마치 메가박스 관계자처럼 하셨던 것처럼 자리 지정을 한 분씩 해주시면 그 자리에 지정되신 분들께 포스터를 한 장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 그 자리를 하나씩 선정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감독님부터 뭔가 아까 보니까 자리 지정을 굉장히 능숙하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 네, 자리 지정 한 번씩. 네. 불러보세요, 감독님. 네, 저 H8번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진희 배우님이 한번 자리 지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이 몇 열이에요? 몇 열이요? Q. 아주 어렵군요. F에 6? 없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한빈 감독님이 한번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안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저 Q1 하겠습니다. 나 없다. 없네요. 그러면 저는 몇 번까지? A 10번 하겠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이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병규 배우님께서 마지막이 맞나요? 네, 조병규 배우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 11. 네, 뭔가 새해 복을 나눠주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이제 진도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끝나기 전에 아마도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다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고 계시는데 이제 마무리로 감독님께서 차례대로 뭔가 마지막 인사하는 말과 그리고 어쨌든 영화를 또 다들 보셨으니까 어떻게 또 이 영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체감을 해본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어제 얼마 전 다른 배우님한테 들었는데 넷플릭스 유튜브에 보이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많은 게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N차 관람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화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색감도 그렇고 아무튼 제 나이대 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래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재미있게 보셨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 역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음악 감독이라는 게 이제 처음인데 이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준 병규 배우님과 이제 삼덕 감독님께 일단 또 감사드리고 많이 미흡했을 텐데 최대한 영화에 누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여러분들이 관람하시는 데 있어서 음악이 거슬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영화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뭔가 제가 보기에도 한 번보다는 2번 정도는 봐야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되시면은 시간이 되시면은 또 몇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악도
미흡하겠지만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도 미흡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죠, 음악? 네. 그렇대요. 네, 저도 이번 작업하면서 많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 직업을 대하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 다른 작품들 작업할 때 계속 어딘가 모르게 자꾸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기시감도 되게 많이 들고 좀 계속 새로운 걸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 열의가 가슴속에 항상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번 작업하면서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 작품 할 때마다 저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이전의 것을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지만서도 알게 모르게 자꾸 관성적으로 되돌아가는 측면이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 작품을 시작했을 때부터 촬영하고 지금 이렇게 개봉하는 순간까지도 관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항상 경계해서 준비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작품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배우로서 로안이라는 역할이 만들어져서 이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것조차도 제가 저한테 많이 보지 못했던 저였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주변에서 이 영화가 어땠으면 좋겠냐, 어떤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오고 질문이 많은 작품을 내가 이제껏 해봤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작품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영화이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영화가 주는, 내가 어렸을 때 영화가 나한테 줬던 의미를 이 영화가 또 누군가들에게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에 대해서 욕이 돼도 좋고 뭐 좋은 의견이어도 좋고 뭐 이상한 의견이어도 좋고, 저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눌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화가. 그래서 마음껏 SNS나 네이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호평이어도 좋고, 호평이면 더 좋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네. 네, 질문을 마무리할 거는데요. 뭐 아까 이제 젊은 영화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야이파 터치를 했던 입장에서 이번에 그 김한미 감독님의 음악을 몇 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약간 추억을 좀 되찾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영화들은 좀 연령대를 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해봤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새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배우들과 감독님들 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촬영을 한번 진행할 예정인데, 뭐 앞에 가셔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촬영할 거니까 다들 준비해 주세요.
연습해볼까요? 네온누아르 보이! 파이팅!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온누아르 보이!